노다지 썰전입니다. 오늘은 그 48년 업력을 가진 강소기업이죠. 하이로코리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77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그 배관 시스템에서 유체 흐름을 제어하고 연결하는 아주 필수적인 부품, 그러니까 개정용 피팅하고 밸브 국산화에 성공해서 한 우물만 파온 기업인데요. 네, 그렇죠. 최근에 조선업이 좋잖아요. 여기에 힘입어서 실적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주주환원 약속도 잘 지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특정 산업 의존도라던가 성장성의 한계 이런 벽이 좀 부딪히게 될지 이게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안정적인 실적 회복이나 주주 신뢰 회복 이런 측면에서 하이로코리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저는 그 이면에 있는 뭐랄까 성장 속도의 문제라던가 또 미래를 위한 어떤 동력 확보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보는 긍정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무엇보다 하이로코리아는 그 주주와의 약속을 아주 충실히 이행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거든요. 향후 3년간 별도 기준으로 배당 성향 30% 유지하겠다는 약속 지켰고요. 또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 150억 원어치 소각했고 올해 남은 150억 원도 이번 9월 안에 소각할 예정이죠. 이 정도 규모의 주주환원은 단순히 이익이 좀 낮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인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실적도 뒷받침됩니다. 작년에 반도체 경기가 아시다시피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선 중심의 조선 부문, 이쪽 수주가 늘면서 이게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 되는데 덕분에 연결 매출 1,900억 원으로 과거 좋았던 수준을 회복했어요. 올해 목표인 그 5% 성장, 그러니까 별도 기준으로 1,800억 원 이상 매출도 제 생각엔 무난히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매출 규모에서 영업이익률이 25%에서 30%에 달하는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하이로코리아의 어떤 경쟁력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석유화학이 한 40% 초반, 조선해양이 10% 초반, 발전이 5% 내외, 이렇게 전통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그 특정 산업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그 주주 환원을 강조하신 점은 인상적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이면의 성장성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천천히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도 있듯이 올해 목표 성장률 5%라는 게 현재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글쎄요, 다소 좀 아쉬운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정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이게 혹시 성장의 한계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특히 그 2017년, 18년 이때 국제유가가 확 떨어졌을 때 플랜트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매출이 1천억 원 초반까지 급감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좀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는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건 여전히 좀 리스크 요인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반도체 매출 비중은 예전 한 18%에서 이제 10% 내외로 줄었고 대신 조선 비중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곳 조선하고 석유화학 의존도가 더 심화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해양 플란트 수주 지원 가능성도 좀 문제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추가 FLNG, 그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요. 그 수주나 다른 대형 프로젝트들이 혹시라도 예상보다 늦어지면 이것도 실적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미래 성장 동력 문제인데요.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선박 관련 제품 개발하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기존 기술의 어떤 확장에 가깝지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완전한 신사업 발굴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혹시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나 이런 거를 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엔드유저 기준으로 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한 60%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고환율은 물론 긍정적이었겠지만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죠.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 주셨는데 저는 지금 조선업 호황 사이클이라던가 비교적 그래도 견주한 플랜트 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높은 마진율, 이런 걸 고려하면 연 5%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면서 동시에 25%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전망 자체가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5% 성장이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성장 모멘텀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선 비중이 늘어난 만큼 만약에 조선업 사이클이 다시 꺾인다거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지금의 그 높은 마진율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가 변동성에 따라서 과거의 실적이 크게 흔들렸던 경험이 있는데 이걸 반복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냐는 거죠. 물론 경기 변동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하이로코리아는 지난 48년간 정말 다양한 산업 사이클을 겪으면서 위기 대응 능력을 충분히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유효하고요. LNG 외에도 말씀하신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선박 같은 이런 친환경 선박 시장 변화에도 발맞춰서 기술 개발하고 또 고객사 승인 확보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다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석유화학 비중이 40%를 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특정 산업 집중도가 오히려 좀 높아진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규 선박 관련 제품도 아직은 개발 및 연구 단계에 있는 거지 이게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주주 환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다 좀 과감한 신사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M&A 같은 그런 투자 결정이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리하자면 하이로코리아는 검증된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신뢰를 회복했다고 보고요. 현재 조선 부문 성장을 디딤돌 삼아서 꾸준한 실적을 이어가면서 내실을 찾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연 5% 수준의 성장 속도에 대한 의문, 그리고 특정 전방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화될 가능성, 또 미래 시장을 확실히 이끌어갈 만한 좀 가시적인 신성장 동력의 부재,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인 대응과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하이로코리아의 미래는 그 핵심 전방 산업인 조선 및 플랜트 업황의 흐름,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회사가 기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얼마나 잘 포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련 산업 동향과 함께 하이로코리아의 앞으로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